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 속을 말도 못하게 썩였지만 미워할 수 없는 우리 남편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아우, 많이 떨리네요. 결혼 전에는 서로 이쁘게 보이고 좋게 보이려고 노력해서 그런지 연애할 때는 별 문제 없이 그냥 좋기만 했어요. 일단 남편이 잘생겼고요. 유머 감각이 짱이었습니다. 남편 젊은 시절에는 누구 못지않게 잘났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교통사고로 남편이 병원에 왔을 때 제가 그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가부장적이고 말수가 적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말을 정말 재미있게 잘하는 거예요. 물리치료 일이 좀 힘들거든요. 남편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니까 물리치료 받으러 아침에 내려와서 저희 퇴근할 때까지 같이 있다가 병실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남편 고향이 안성인데요. 물려받은 땅도 있었고 영농 후계자의 사회치 회장, 마을이장, 새마을금고이사 등 감투도 많았어요. 안성에서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털보내 가자고 그러면 바로 데려다 줄 정도였어요. 잘생기고 유머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사회성까지 최고의 남편감이었어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나쁜 점도 많이 있었어요. 우선 술을 얼마나 좋아했든지 하루가 멀다 하고 술 약속이 이어지고요. 담배는 하루에 한 갑 반씩 피우고 다녔어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는 제가 인감도장을 숨겨놨었거든요. 근데 어느 절에 도장을 새로 파갖고 보증까지 섰더라고요. 근데 이런 남편을 어떻게 안 미워하냐고요? 지난 크리스마스에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자를 주고받게 됐냐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술은 금방 해결이 됐습니다. 보증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지금 사는 쪽으로 이사를 했더니 자연스레 술 친구들은 딱 끊겼어요. 게다가 또 큰아이가 대학을 가게 되니까 학비며 용돈을 충당해야 된다며 술을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 제일 속이 썩인 건 담배였어요. 아기를 낳고 밖에서 피우라고 해도 굳이 방에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한 번은 충격받으라고 제가 못 피우는 담배를 피워봤어요. 맞담배질을 했더니 밥상을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자기는 피워도 되고 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아직 농사를 지을 때였는데요. 혼자 일하다가 쉴 때 담배를 하루에 한 갑 반, 두 갑은 핀 것 같아요.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웠냐면 입에 담배를 물고 저만치 보면 먼저 피우고 버린 꽁초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줄담배를 피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냐면 뇌경색이 와서 이제 건강이 위험한데도 화장실에 담배를 숨겨놓고 피우고 아무튼 곳곳에 담배를 숨겨놓고 피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7년 전에 담배를 끊었어요. 어지럼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여기 세방고리관에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담배를 피면 더 어지럽고 해서 그게 담배 끊는 계기가 되었죠. 그때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자기가 평생 피워야 될 담배 양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피웠다. 이게 마지막 담배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끊고도 한참 동안은요 무의식적으로 이런 데 담배를 찾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 흡연 습관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남편이 담배를 끊고 나니까 그때 제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속이 다 시원했었어요. 금연을 하니까 일단 냄새가 안 나고요. 제 잔소리도 줄어들고 참 좋더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것들을 드디어 다 끊었죠.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니냐고요. 그 후로 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감기처럼 침을 삼켜도 아프고 음식을 먹어도 아프고 나중에는 이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이비인후과를 2달 다녔는데 차도가 없었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입안을 이렇게 정밀하게 보시면서 혀를 건드렸더니 남편이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나한테는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일이 바로 벌어진 거예요. 이름도 생소한 설암이라고 했습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 독약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금연 광고 기억하시나요?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이것 보고도 남편은 다른 사람한테는 독약일지 몰라도 남편 본인은 피해갈 줄 아는 거죠. 담배 피우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남편처럼 나는 아니겠지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 보셨나요? 제가 나온 것도 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해 보시고 금연하셨으면 해서입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태어난 척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부부가 모두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우리 부부를 안심시켜 주시면서 혀에 있는 암 덩어리를 드러내고 살을 이식하고 몇 주만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암이 아니길 수술하는 그날까지도 헛된 기대를 했습니다. 식후연초는 불로장생이란 말을 믿고 피운 담배가 한 사람을 최악의 고통까지 끌고 가더라고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더니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와 같이 들어간 사람이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16시간 정도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혀와 임파선의 일부의 암을 떼어내고 여기 있는 다리의 살을 혀에 붙이는 수술이었어요. 수술을 하면 깜짝같이 예전의 혀처럼 만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대수술을 받고 나온 남편의 모습이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혀는 입 밖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고요. 입 주위는 약물인지 핏물인지 이렇게 얼룩져 있었고 얼굴은 몇 배인지도 모르게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또 암이 재발할까 봐 허벅지살을 도려낸 혀보다 크게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입이 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수술인 줄 몰랐는데 혀에 이식한다고 해서 살을 조금 떼어낼 줄 알았는데 거의 한 근은 떼어낸 것처럼 지금 우리 남편의 다리는 아직도 움푹 패여 있습니다. 이 모두가 남편이 담배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흡연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고요. 수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항암제 투여와
방사선 치료를 약 2달에 걸쳐서 받았어요. 아직 아이들이 미혼이라 가장답게 일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버텨내더라고요. 그 후에 우리 남편이 금연 광고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는 55세. 사실 용기가 필요했어요. 영웅이었던 분. 흡연하시는 분들의 모임에서 항의 들어올까 봐 하지만 결과는 가명까지 썼습니다. 저희 3분의 1이었습니다. 12년 흡연으로 구강을 걸렸어요. 다행히 아이들이 동의도 해주었고요. 무엇보다도 남편이 적극적이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무서운 병에 걸리기 전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지금도 이러고까지 다닙니다.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도 됐지만 한 사람이라도 건강한 삶을 살도록 용기 있게 금연 전도사로 자처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요즘도 새삼 느끼는 건데요. 담배는 참 무섭습니다. 이 검진표 좀 보실래요? 담배 끊은 지 6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에 1등이 담배입니다. 금연 후 10년은 지나야 폐가 깨끗해진다는데 정말 그런가 봅니다. 5년만 더 일찍 담배를 끊었다면 지금 우리 남편은 예전처럼 건강하고 성질도 잘 부리고 마누라 귀한 줄 모르는 남편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즘은 작지만 행복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거의 24시간 붙어 있거든요. 음식을 이렇게 잘게 잘라주지 않으면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이남 남편, 한량 남편에서 이제 껌딱지 남편이 된 거예요. 사실 몸이 불편하니까 잔 짜증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서로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하고 금방 풀어버립니다. 아프고 보니까 마누라밖에 없는 것 같아서인지 저 잠잘 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랑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아프고도 좋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 듣는 사랑이라는 말이었거든요.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쑥스러워서 저도 말로 못하고요. 답장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제 바람은 이대로 건강 유지하고 완치돼서 아이들 결혼시키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둘이 오붓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부부가 된 지 30년이 되고 보니 서로의 거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상대편이 싫어하는 것도 알게 돼서 비켜도 갈 수 있고 측은지심은 더 생기는 것 같고 아프면 서로 같이 아프고요.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담배를 끊으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이렇게 짜증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정이 아프면 온 가족이 피해자거든요. 제 경험으로 보아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그게 바로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건강을 위해서 이런 나쁜 습관들은 버리고 운동 같은 좋은 습관들은 길러서 건강해지면
한 가정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왕 끊으시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금연하십시오. 금연했으니까 하고 방심했던 저희 부부를 기억하시면서 새해에는 흡연이라는 나쁜 습관을 뚝 자르셔서 미래의 든든한 행복을 예약해 보시면 어떨까요? 흡연자 여러분, 새해에는 꼭 금연에 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 남편 되시는 우리 유희영님도 같이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아, 우리 부부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좀 다시 좀 큰 박수로 좀 주세요. 네. 아, 아예 금연 팻말을 들고 다니시네요. 근데 정말 미남이세요. 네? 그냥 한눈에 반하셨을만 하네요.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 물리치료하다가 선뜻 그렇게 네. 강연 마치신 소감부터 좀 아내분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전달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경험을 한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영광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내분 강연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을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셔서 자기 신랑 앞으로 다친 걸 얘기해가면서 여러분들 흡연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연하십시오. 흡연자 여러분 제발 금연하십시오. 네. 특별히 지금 이렇게 직접 금연 캠페인을 앞장서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처럼 중병에 걸리고 나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담배 하루라도 빨리 끊을 수 있을 때 끊으셔서 저처럼 아프지 말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에서 담배를 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문자 보니까 12월 25일에 사랑합니다 서로 보내고선 뭐 그동안 주고 한 달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자주 요즘도 해주세요? 없어요. 없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구나. 네네.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오늘 오랜만에 직접 한번 서로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서로 우리 먼저. 네. 여보 사랑해.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네. 행복하게 살자. 우리, 어떻게? 네, 대답했는데. 대답하셨어요? 저희가 못 들어가지고. 감사하죠. 성탄절날 답장하시려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쪽.